모든 몸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마른 몸이어야지 정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뚱뚱하다고 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살게 도와드리는 타이 다이어트 코치 점윤입니다. 식습관 코치라는 게 되게 낯선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식습관 코치라는 거를 저 이외에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하는 거는 네네. 궁극적으로는 습관 바꾸기인데, 습관은 행동이고, 행동이 쌓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결국 정체성이 되잖아요.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은 보통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다이어트 굴레에서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습관을 아침부터 천천히 보자면, 일단 일어나서 체중계 올라가요. 그래서 체중계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정할 때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친구와 저녁 먹으러 가기 전 일주일 동안 이제 뭔가 식단을 관리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도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도 죄책감에 휩싸여서 자책을 하다가 또 일주일 다시 절식하고, 사실 이런 게 다 습관이거든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의 습관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존중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려면 새로운 믿음 체계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약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바꿔야 돼요. 만약에 타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먹는 거 아무것도 안 잴 거야 하고 눈앞에 있는 거 다 먹어야지 하고 하신다면 그 마인드는 안 바뀌어 있으니까 결국에 다이어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다이어트 안 하고 싶고, 나도 내 몸 좋아, 내 몸 존중해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 좀 날씬해지고 싶고, 맞아요. 그게 자꾸 있으니까는 그걸 약간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를 도와주신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식단을 관리해드리진 않아요. 저의 가장 뭔가 큰 모듈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단 식단 관리를 절대 하지 않기, 체중 재지 않기, 그리고 운동도 강박적으로 하지 않기. 이게 가장 뭐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코치들이랑은 좀 다른 차별화점인 것 같아요. 차별점. 보통 일주일에 1시간씩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카톡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물어보고, 보통 기반은 그거예요. 다이어트에서 해방하는 길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담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같이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너무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체중계를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버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잰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세요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 근데 한 번도 안 쟀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쟀어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고, 그럼에도 진짜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못 바꾸시는 분들? 그랬을 때 진짜 내 내면 깊숙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왜 진짜 이걸 못 놓고 있는지, 살을 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 됐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못 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랬을 때 이제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딥한 이유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본인도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그런 거를 끌어내는 거죠. 마인드풀 이팅이랑 직관적 식사라는 제가 코칭에서 착안하는 식사법이 있는데, 국내에는 마음 챙김 먹기라고 불리는 식사법인데요. 주의를 집중해서 내면, 그러니까 내 몸이나 마음이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제 나의 외부 상황을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를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요.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이런 게 들릴 때 만약에 내가 짜증이 났다, 그럼 짜증남을 그냥 그대로 인지하는 거? 그냥 옆에서 소리가 들리네? 근데 난 짜증이 났네? 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를 뜻해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먹을 때도 보통 우리 TV 앞에 이렇게 감자칩 하나 놓고 막 와구와구 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자칩이더라도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거는 좀 굴곡이 있는 감자칩이네? 그래서 먹었을 땐 처음에 바삭한데 먹다 보니까 되게 눅눅하네? 그거 하나하나를 인지하는 거? 그게 마인드풀 이팅이라서 좀 더
네, 의식적인 식사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음미하듯이 먹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막 와인 마실 때도 이렇게 맞아. 한번 맞고 맞아요. 테이스팅 할 때, 이건 무게감이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어쩌고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인드풀 이팅 같은 거인 거네요. 맞아요. 완전 똑같아요. 약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마셰코 아시죠? 심사위원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첫 맛은 이렇고 끝 맛은 이렇네요. 약간 이런 과정이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호주를 다녀왔어요. 1년 동안. 그 호주 분위기 아시죠? 그 푸른 바다와 모아나 있잖아요. 모아나. 모아나? 사실 모아나가 뉴질랜드인데. 그래요? 호주도 비슷해요? 비슷한. 너무 후려치기인가요? 후려치기. 대충 모아나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의 속의 모아나.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 호주는 좀 홀리한 느낌? 다른 사는 거 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유독 제 주변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비건 커뮤니티를 간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번 커뮤니티를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떡볶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커뮤니티 디너를 갔는데 이제 다 현지인밖에 없죠. 그래서 막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면서 어떡해 막 이렇게 막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대충 막 K푸드 여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친해진 친구가 자기 누나네 방이 비는데 같이 들어와서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신 분인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두 분 다 요가 선생님이었고 근데 본인의 감정과 몸을 뭔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제 항상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 친구들이 알았을 거예요. 제가 되게 뭔가 항상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가 보고 너에게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가원에 가서 이제 마인드풀 이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같이 요가도 하고 집에 와서 혼자 더 찾아봤어요. 이제 그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내가 음식을 그냥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을 연료로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결하려고 계속 먹고 있구나. 그리고 남자친구랑 싸웠다. 화났는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막 유리를 부실 순 없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매운 음식 먹으면서 자극적이게 풀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음식을 이용해 왔는데 그걸 책에서 딱 짚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플러스의 느낌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이거 하면 좋아요? 약간 이게 아니라 이거 하셔야 진짜 인생 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진짜 내 감정을 마주치고 나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감정적 폭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연습을 했어요. 뭔가 먹고 싶을 때 딱 앉아서 나 지금 배고픈가? 안 배고픈가 물어보고 배가 고프면 먹어요. 배가 안 고프다 결론을 지었으면 그러면 나 왜 먹고 싶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외로움 때문에 먹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이제 남자친구랑 연락을 되게 안 한 지가 오래됐어. 근데 외로우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음식을 먹었어. 했으면 이제 그냥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연락을 하면 되지. 만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덮인 상처 위에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거를 뭔가 치료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서 진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저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찾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감정으로 음식을 해결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양파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나마 좀 핵심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의식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외에는 약간 감정을 대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바깥에는 다이어트에 의해서 내 음식 식관이 완전 좌우되는 사람 그거였는데 이 양파 껍질을 까가지고 핵심을 보려고 하니 다이어트 마인드 때문에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기 전에 다이어트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저한테 코칭 받고 싶으시면 010 홈쇼핑처럼 이런 매진 임박 이정은님 코칭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바로 지금 전화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사실 제가 저랑 결이 비슷한 분들 몇 분 찾아봤어요. 피어남이라고 발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코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피어남 그 님은 블로그 기반으로 하시고 이제 저도 블로그 기반으로 해요. 모집하는 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거 다 블로그 위주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아예 따로 하셔서 이제 힐링시티님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신 분? 이 인더스트리가 막 그렇게 발전해 있는 건 아니라서 병원 같은 데 그냥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간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필라테스 하러 간다고 해도 거기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 지금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냥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제 입장에서도 모집할 수가 없다 해야 되나요? 사람은 많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데려올 그 수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내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못한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내가 혼자 고쳐야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식단 짜주는 거대로 먹거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까지 세상에 이런 코치가 계시니까 이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식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상상을 아직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중한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메시지랑 대중이 원하는 거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다이어트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찌고 살 빼고 찌고 빼고 하는데 점점 안 빠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이어트가 잘못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살이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이 사실 저의 타겟인데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다이어트 그만두세요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너무 무서워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건데 이제 그 간극을 좁히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명.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좀 이런 흐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좀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마른 몸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일반 몸도 다 정상이라는 거?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 이게 정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여성에게. 지금 만약 강박적인 다이어트 마인드가 없고 눈에 띄는 섭식장애, 식이장애가 없으신 분들이어도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 마인드가. 왜냐면 모든 몸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마른 몸이어야지 정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뚱뚱하다고 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 사이드 잡이어도 10년, 20년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걸로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니까는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래도 어려워요. 시작한 지 거의 6개월도 안 됐어요. 그 정말 극초반부죠, 극초반부. 맞아. 그래서 초반부여서 대중화를 시키는 단계가 제일 어려운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내 직업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른 분들은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너무 확신이거든요, 이 일에. 그리고 제가 유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걸. 근데 사람들이 사실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브랜드 초기에서는 다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궁금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뭔가 해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이기적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엄청 이기적으로 하세요. 제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정민님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를 이 라운드를 통해서 0107 연락주세요. 그럼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